네, 고쿠 1時にな 선생님, りましたので、始めたいと思います。 네, 작년에 10월에 언어일학 중동태어 언어 이후로 5개월 만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去年10月の中道体の講義以来、5 네, ヶ月ぶりです。先生、とっても会いたかったです。 네, Thank you. 네. 저희는 요새 그 선생님이 쓰신 들레이즈 제대로 읽기 그거 읽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이 써주신 처음 만나는 스피노자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와서 듣는 강의인데 선생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또 오늘 통역에 계신 권수연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한테 넘길게요. 네, 네. 中道体の世界っていう本を読み終わってから、この先生、トレージュの本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韓国語版はい。と日本語の版、これい初めてのスピノザを訳してみんなで勉強して読みました。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そう待ちに待った先生の講義なんですけれど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じゃあもう早速始めていっていいですかね。바로 시작해도 되냐고 하시는데요. 하이, お願いします。ですね、皆さん本当こんにちは。여러분 반갑습니다. ですね、どこから話をしたらいいかね。皆さんにその僕のスピノザの本をお読みいただきましたね。そして中道体の本を読みいただきました。여러분 저의 스피노자를 읽어주셨네요. 그리고 중동체 세계도 읽어주셨고요. で、去年の11月に新しい本が出まして、これは 작년 11월에 새 책이 나왔습니다. まさしくスピノザっていう本なんですけど。 스피노자에 관한 책입니다. で、これは岩波新書というところから出てて、岩波新書っていうのは、まあ、なんていうか、こういう形の日本で新書っていうんですけど、その新書の中では一番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格式高いところなんですよね。그래서 그 선생님 책이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생긴 책, 쬐끄만 책을 신서라고 하는데요. 이와나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신서가 나온 출판사 중에 이와나미라고 하는 게 좀 제일 저명하고 격식이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まあだからそこで、まあその岩波新書の中に、例えばパスカルとか、デカルトとか、ハイデガーとか、そういう入門書があるんですよね。그래서 그 이와나미 출판에서 나온 파스칼이나 뭐 데카르트나 하이데거에 대한 그런 입문서들이 있습니다. で、このスピノザは僕が担当できたということで、大変光栄なことなんですよ。 스피노자는 제가 담당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すっごい分厚いんですね、これね。 엄청 두꺼운 책입니다. 岩波新書で一番分厚いんです。 이와나미 신서라고 하는 그 이와나미에서 나온 신서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一番分厚い岩波新書にするぞっていうのが目標だったんですね。 제일 두꺼운 이와나미에서 나오는 신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それで、まあ、これは本当僕のある種のなんというかな、ライフワーク的なものなんですよね。 이 책은 저의 그 일생을 걸고 라이프워크로 생각하면서 쓴 책입니다. だからもうちょっと大きな仕事を終えたということですね。去年の11月ですかね。11月 작년 12월에 아주 큰 일을 하나 끝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それで、実は皆さんに中道体のお話をしてから、今日この本の話しますけども、この本の話をす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いい順序なんですよ。 여러분들에게 중동태의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주 좋은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というのもですね、中道体の時に問題にしたのは、意思ですね。意思。 중동태의 세계에서 문제시한 거는 의지였습니다. まあ、これが、まあ、英語も書いておいた方が分かりやすいですね。will ですよね。 이것은 영어로 will입니다. これが、まあ、なんていうか、問題含みの概念で、
僕らは当然視してるけども、少しも本当にこんなものがあるのかどうかよくわからないという、そういうことを前回も話したわけですね。 지난번에 이제 그 이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의지를 되게 문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で、皆さんにお読みいただいたその薄い方のスピノザの本ですね。はい。ここでもそのお話を繰り返していたと思います。意思っていうのは、要するに自由意志というものは、存在しないっていう話ですね。 그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해서 읽으셨던 하지메 테노 스피노자 책에서도 의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거를 부정을 했었습니다. で、今日お話ししたいのは、そしてこの本、こっちの新しい本で扱ったのは、もう一つ別の、しかしそれに非常によく結びついている概念ですね。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거기와 또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それはですね、意識っていう概念ですね。 이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英語だと consciousness ですね。consciousness。 영어로는 consciousness. で、これまずですね、僕のどうしてこれを意思を研究した後に、日本語だと似てるんですよ。韓国語でも似てるんですか？似てます。의지, 似てますね。 의식, 似てます。だから英語で考えると全然違うってこと分かりますよね。willと consciousness。 제가 왜 이제 의지를 연구하고 의식을 연구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어로 의지, 의식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국어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영어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で、なんでこっちを研究した後にこっちを研究する必要があるのかって話をまず初めにしますね。 먼저 왜 의지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의식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意思の自由っていうのがないっていうのは、皆さん納得していただけたと思うんですよね。 의지의 자유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납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つまり人間の行為っていうのは、意思ただ一つによって決ま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て、いろんなものによって多元的に、決定しているわけですね。決定されているわけですね。 인간의 행위는 의지 하나에만 있어서 이제 의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원적인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で、しかし、その行為を決定するさまざまな要因の中に、この意識っていうのもあるはずですよね。 행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だって僕ら意識持っていて、カンシャスネスを持っていて、で、カンシャスネスの中でいろいろ考えたりして、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意識が行為に関わってないはずないわけです。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でもね、なんていうのかな、スピノザの中で自由意志の否定っていうのが一番有名な論点なので、このスピノザにおける意識の概念ってほとんど研究されてないんですね。 스피노자에 있어서 자유의지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제 논점이기 때문에 의식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でさらに、別にスピノザを離れても、なんていうのかな、意識の研究ってすごい盛んなんですけど、そもそも意思についての僕が中道体の世界で書いたようなことが共有されてないので、混乱を極めてるんですね。ここをめぐる議論は混乱を極めている。 뭐 스피노자를 떠나서 의식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크게 이렇게 의지 연구, 의식 연구가 많이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スピノザ
まあ、なんていうのかな、スピノザを離れて、意識とは何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なきゃいけないはずなんですよね。스피노자를 떠나서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でも、まずは、スピノザからこれを考えてみたい。 하지만 스피노자로부터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なぜかっていうと、実は、この意識っていう概念は、ちょうどスピノザが生きた17世紀に大きな、変動を被ってるんですね。 왜냐하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스피노자가 살았던 17세기에 아주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今日は最初に結論の一つを最初にお伝えします。今日の話ちょっと複雑なので。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요. このね、カンシャスネスっていう言葉は17世紀に発明されてるんです。 이 consciousness라고 한 단어는 17세기에 발명된 단어입니다. 皆さん、こういう言葉知ってますよね。conscience。 여러분 이 단어를 알고 계시죠? conscience. 似てますね。 두 개 엄청 닮았죠? 実はね、もともとはこっちの単語しかなかったんですよ。 원래라면 이제 conscience 아래쪽에 있는 그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これは日本語では良心と言います。 일본어로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つまりね、こっちがなかったんですよね。 위쪽이 없었습니다. 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と、17世紀に、意識っていうものが発明されて、良心と意識が分離したんですよね。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17세기에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명되어서 양심과 의식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非常に複雑なことです、これは。이거는 매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まずね、大体この単語なんか変じゃないですか、これ。 위에 있는 conscious라고 한 단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変でしょ、これ。 좀 이상하죠? これ、無理やり作った単語なんですよ。英語の中で。 무리하게 無理や 만든 り。 단어입니다. だってなんとかこんな、ここに無理やりネスとかつけてさ、おかしいんだよね。 끝에 그 명사형을 만드는 니스를 붙여가지고 무리하게 만든 단어입니다. で、カンシャンスの方は、ラテン語にコンスキエンチアという単語があります。 라틴어에 컨스킨치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まあ、これが翻訳されたものがカンシャンスですね。 이것이 번역된 단어가 컨시언스입니다. で、フランス語やってる方がいらしたら、わかるんですけど、フランス語にはコンシアンスって言葉しかないんですよ。 프랑스어를 여기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는 컨시언스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で、僕ね、フランス語を大学生の時初めて勉強した時にすごいびっくりして、コンシアンスを辞書を引くと、良心と意識と両方の意味書いてあるんですよ。 저는 처음 대학교 때 프랑스어를 배웠는데요. 컨시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양심, 의식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だからフランス人はどうやって意識と良心を区別してるんだろうって思ったわけです。 그래서 그때 프랑스 사람들은 양심이랑 의식을 어떻게 구분하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でも、フランス語の方が元々のあり方に近いわけです。近いというか、元の、この、なんていうのかな、このコンスキエンチャーって言葉の意味を保持しているわけですね、フランス語。 그래서 그 프랑스어에서 이제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프랑스가 원래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英語だけこれをうまく作れたんですね。 영어 단어만 이제 저 단어를 조어를 해낸 거죠. 잘 만들어냈습니다. で、まあ、偶然英語とフランス語はこのコンシアンスって同じですけれども、
英語はこういうことができた。 그래서 불어는 이제 저런 발음인데요. 영어는 이제 this를 붙여서 저런 식으로 쓰입니다. で、これは皆さん想像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どうしてこの単語を作ったのかと言えば、当然必要だったから作ったわけです。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저런 단어를 만들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で、これはどうして必要だったかっていうと、今日ジョン・ロックって哲学者の話をしますが、 단어가 왜 필요했나 생각하면은 이제 존 로크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존 로크라고 하는 ジョン・ロック 철학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スピノザと同い年です、ジョン・ロック。 스피노자랑 같은 나이입니다. で、スピノザより長生きしてますね。 스피노자보다 더 오래 살았고요. で、ジョン・ロックっていう人は、近代的な個人の概念を作った人なんですね。 존 록은 근대적인 그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사람입니다. で、個人っていうのは何なのかっていう時に、例えばね、例えばこのペンは僕のものなんですけど、ね、ロックっていうのは所有権っていうのを定義した人です。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었을 때, 이 펜은 내 거입니다. 그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했는데요. でね、これが僕のものだって言ったときに、一体僕はといっても、その最終的にどこに僕の根拠を置けばいいのか、よくわからないわけです。 이거는 내 물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라고 하는 이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거는 잘 어려운 문제입니다. その時にロックが考えたのは、個人の核となる部分は個人の意識である。 코진노 나니 니나로모 악 個人の核ですね。個人の、なんていうのかな。なんて言ったらいいのかな。要するに個人というのは意識だって言ったわけです。 그래서 그 로크는 개인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つまり、意識を持った個人がたくさんこういて、で、人間だから意識を持っていて、その意識が、なんていうのかな、個人というものを定義するものだというふうにロックは考える。 의식을 가진 개인이 많이 있을 때 인간이니까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을 정의를 했습니다. この言葉を発明したのはロックではないんですけど、 이 단어를 발명하는 것은 로크는 아닙니다. でもロックがこのカンシャスネスっていう言葉を使って一気にこの言葉が普及したんですね。 그래서 로크가 발명한 건 아니지만 로크가 사용함으로써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発明した人の名前忘れちゃった。 발명한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名前何つったっけ。ちょっと忘れちゃった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そうだ。この人はどうでもいい人なんですけど、カドワースっていう、카도와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대. カドワースっていう、オックスフォードの新プラトン主義者ですね。当時。 옥스포드의 신플라톤주의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でカドワースって人は本スピノザ陣営を張っていた人で、まあ嫌なやつですね。 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で、まあカドワースが作ったカンシャスネスって言葉がロックによって使われて、個人を定義するものとして広まっていた。 카도와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로크가 개인을 정의하면서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퍼졌습니다. つまり、ちょうど17世紀頃に、
ロックっていう、哲学者は、我々が知ってるような、我々が当たり前だと思っているような意識の概念を個人を定義するために必要としたって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 17세기에 정리하면 17세기에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란 단어를 개인을 정의하면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ところが、その前までは、意識と良心は区別されてないわけです。 그런데 그 전에는 의식이랑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이 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非常に不思議なことですね。皆さん、意識と良心が区別されてない状態ってなんかイメージできます？ 여러분, 의식과 양심이 구분되지 않은 그 상황이 이미지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イメージできないですよね、なかなかね。でも実際そうだったわけです。コンスキエンチアって言葉しかなかったわけです。 상상이 되시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콘스킨치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ところが、意識と良心とか別に区別されてなかった状態から17世紀にこれをきれいに明確に区別するというか、区別するって言い方もおかしくて、Invention of Consciousness なわけです。コンシャスネスの発明がその時行われたわけです。 의식과 양심이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가 17세기에 들어와서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고 그때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명해냈습니다. これで今日はこの2つが区別されてなかった状態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なんとか頑張って想像してみようというのが最初の課題になります。 오늘의 이제 과제는요. 의식과 양심이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어 있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で、一つちょっと括弧を開いて話をすると、今ね、脳神経科学とかでね、意識とは何かとかって散々研究されてるわけですね。 조금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뇌신경과학 같은 데서는 의식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でもね、例えば生物学者が、何でもいいけど、例えばミツバチを研究するっていうときに、生物学者の前にミツバチは研究対象としてあるわけですよ。ね、でも、それと同じように脳神経科学者の前に意識があ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 예를 들어서 생물학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꿀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생물학자 앞에는 꿀벌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뇌신경 과학자 의식을 연구하는 뇌신경학자들 앞에는 의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だって意識って17世紀に発明されてるんだから、概念として。 개념은 이제 17세기에 발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で、そういうこと全然考えないで、なんか科学者が意識とは何かとかって、意識っていうものが存在しているのが当たり前だと思って研究しているわけです。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의식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これ非常におかしなことですね。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つまり、こんな非常に基礎的な概念でも、実は歴史的に発明されたり、歴史的に、規定されてる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ないと、研究費の無駄遣いになりますね。 그러니까 이런 기초 개념이라든지 역사적으로 뭔가 규정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연구를 하는 것은 나중에 뭐 연구 결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で、今日の話は非常に複雑なんですけれども、まず一つ皆さん今の話で一つ分かるのは、この2つが区別されてない17世紀以前の時代と、これが区別された我々の常識が作られた17世紀以降の時代、その2つが分け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ね、まずね。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 단어 두 개가 양심과 의식이 구별되지 않고 사용됐던 17세기 이전, 그리고 구별되어서 사용됐던 17세기 이후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今日はね、そこまで分かればもうかなりいいです。 오늘은 그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아주 잘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で、
本当はやりたいのは、スピノザは、そのどっちとも違うってことなんですよ。両方違うっていうことですか？17世紀以前の考え方とも、17世紀以降の今の我々の考えとも、どっちとも違う第三のタイプってことなんです。 그 스피노자는 17세기 이전과 지금 현재 당연히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이것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3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しかし、これを理解するのは難しいね。なぜかっていうと、17世紀以前のを想像するのも難しいんだから。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세 가지를 이해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이전의 것을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まあ、だから大変な、まあ、これを読むべき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読みたい 사실 코동 스코크 무즈카시 같은데 難しいですよね。これは難しいです。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책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ちょっと頑張って説明してみましょ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う。まずはね、なんといっても、意識と良心が区別されてない、これなんかうまくポンって固定できるといいんだけどな。固定できないだろう。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선생님이 저거를 딱 고정해 놓고 싶으시대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なんかうまく。なんかいいものがね。잘 보이세요? だいぶいいか。これが見えなくなっちゃう。ね。これだいぶ見えますね、これでね。 여러분 잘 보이시죠? だいぶ見えますね。はい。それで、まずね、この意識と良心が区別されてなかった状態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一緒に頑張って想像していってみたいと思うんですね。 먼저 의식과 양심이 구분되지 않았던 그 상황을 구분해서 쓰지 않았던 그 상황을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良心と意識が違うって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と、良心っていうのは善悪の認識ですよね。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양심은 선과 악에 대한 인식입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善悪のことですよね。良心っていうのはね。 양심은 선악의 뜻입니다. 善悪の認識。これとこれが違うっていうわけなんだから、意識っていうのは僕ら意識っていう言葉を使うときどういう意味で使ってるかっていうと、なんか中立的なものだって思ってるんですよね。ニュートラルなもの。 양심은 선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식은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例えば、そうですね、ここにペットボトルが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僕のを見ると、あ、ペットボトルだ。で、これは飲んだり、ここ開ければ水を飲むこともできるなと。そういうふうに、まあ、意識す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 의식이란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할 때요. 지금 페트보틀이 있는데요. 이 페트보틀 보면은 이거 뚜껑을 따면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라고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これを、なんていうのかな、今僕は意識しているわけですけど、これをね、意識していますけれども、まず中立っての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ペットボトルがペットボトルとして僕によって意識されるっていうことが前提になっている。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페트병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저는 페트보틀이 저에게 페트보틀가 先生に
意識されてる。そういうことですね。はい。 그러니까 페트병이 선생님한테 의식되고 있습니다. でも、良心と意識が区別できないんだったら、この説明あんま良くないかな。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と、何を意識しているときも、良心が働いてるって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わけです。 근데 여기서 의식과 양심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할 때도 何をする時もうん。だから、意識と良心が切り離せないんだから、何を意識するときだって、そこに良心が関わってきてるっていうことになる。 무엇을 의식할 때도 양심이 거기에 이제 같이 관련되어 오는 것입니다. で、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つまりね、まあちょっとペットボトルはあんま良くない例だ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まあいいか、これでもいいか。例えば、意識と良心が区別されてない状態って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と、自分の行為を意識すると、必ず善悪の認識がそこに働い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 그러니까 의식과 양심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선악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で、例えばこうやってお水飲みますよね。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現代の理論だと、別にこれをペットボトルを持って、これを水をここから飲んだっていうだけになるわけだけど、17世紀以前の考えだと、そこに、まあ、17世紀にペットボトルはないけれども、いいとか悪いっていう認識が挟まってくるってこと。 지금 현재에서 내가 이 페트병에 물을 마신다는 거는 뭐 아무런 선악이 없습니다. 근데 17세기 이전에는 내가 물을 마시는 이 행위에 선과 악이 들어 있습니다. 例えばね、今の時代でも環境にすごい強い意識を持っている人だったら、ペットボトルから水を飲むこと自体に良心が咎める可能性がある。 지금 현재 같아서는요, 환경에 대해서 의식이 높으신 분들은 페트병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まあ僕もちょっと良心が痛みますね、これでね。 저도 살짝 양심에 걸립니다. でも同時に今僕は喉乾いてるから、僕にとってこれはいいものだっていうふうに納得して飲むわけですね。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목이 되게 마르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물 마시는 게 필요한 거야,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で、まあちょっと今のはペットボトルの話でしたけど、まあ広く社会全体の中で良心っていうものと、意識っていうものがこの区別されてないということを考えてみると、どういうことが言えるかっていうと、良心の前提には、社会的な規範っていうものがありますね。 사회 전체에서 이제 지금은 개인적인 페트병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 전체에서 양심과 의식이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는 이제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게 걸려오는 것입니다. 良心の前提となる社会的な規範が非常に強いというふうに想定されている時代だったら、ね、個人はその社会的規範の中で捉えられるわけですよ。 양심의 전제에 사회적 규범이 있다. 그것이 되게 강하다고 상정되는 시대라면 개인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게 됩니다. まあ簡単に言うと、その伝統的社会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だければいいですね。 간단히 생각하면 전통적 사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ヨーロッパだったら、キリスト教的な道徳観念が人間を強く規定している。
そういう前提がある時代ですね。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 도덕관념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まあ、つまり簡単に言うと前近代社会ですね。 정근대 사회를 うん 이야기합니다. うんつまり前近代的な伝統的価値観が非常に強い社会だと、人間は何よりもまずその社会的規範によって否定されているっていうのが大前提になるわけです。 전근대 사회 같이 전통적인 그 가치가 아주 강한 사회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규범에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そういう社会だと、個人は絶対に良心を持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というのも、必ず規範を植え付けられてるってことになるわけです。 그런 사회라면 개인은 항상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つまり、そういう社会は実際に全員が良心を持って行為してるって意味じゃないですよ。 전원이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もちろん、ダメなやつもいれば、きちんとしてるやつもいると。 제대로 못한 사람도 있고요.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だけど、その社会の前提としては、どんな人間も社会的規範に包み込まれているんだから、何か自分の行為を意識したときには、必ずその規範が意識されるはずだ。つまり、良心が働くはずだと。そういうことが前提になるわけです。 그래서 그 전원이 이제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강한 그 전통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전원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 안에 개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위는 항상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だから、いわゆる伝統的社会、まあ、具体的に言えばキリスト教的な道徳観念が非常に強かった時代には、人間の心の中に、こう、善悪の認識としての良心があるっていうのは、もう当たり前のことだった。 전통적인 사회,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의 관념이 아주 강한 사회에서는 인간 마음속에 그 선악에 대한 인식으로서 양심이 그냥 탑재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そうするとね、なんでジョン・ロックが意識って概念を必要としたかが分かってくるわけです。 그렇게 되면은 왜 존 록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됐는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ジョン・ロックがやったのは、社会契約論によって、もはや道徳的な規範を前提とできない時代に、それでもなお個人を、集めて国家を作るっていう課題だったわけですね。 존 로크가 이제 있었던 그 시대는요, 사회 계약론에 의해서 그 각 개인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그 사회를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もともとね、国家を作るなんて考え方はないんですよ。そんな哲学の中にそんな考え方はないんです。 원래라면 철학의 개념 안에는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ところが、17世紀には、そういう哲学が必要になったわけです。 그런데 17세기에 그러한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それは一つには、宗教改革後の宗教戦争によって、ヨーロッパがめちゃくちゃになったからですね。 그래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종교개혁 이후의 종교 전쟁으로 유럽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もう、キリスト教に基づく道徳性なんてものは、規範として前提にできなくなったわけです。 그래서 크리스트교에 근거하는 이 도덕적인 개념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전제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これはちょっとしたtips ですけれども、ステイトって言葉、変な言葉だと思いませんか、これも。 스테이트라고 이제 선생님이 써주셨는데요. 이 단어 좀 이상한 단어라고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で日本語だと、国家って意味もあるけど、状態って意味がありますよね。 일본어라고 하면은 국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상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状態って意味の言葉と、国家って意味の言葉が一緒って変じゃないですか。 국가라는 의미의 단어랑 국가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상태라고 하는 의미가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なんてかっていうと一緒だったからです。 왜냐하면 같았기 때문입니다. つまり、 과거에. 国家があるということが状態だったわけです。当たり前だった。 즉 국가가 있었던 것이 상태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国家が壊れるとか、国家を作るとか、そういう発想はなかったわけですね。 국가가 뭐 망한다거나 국가가 망가진다거나 국가를 만들다거나 그런 발상은 없었습니다. これは非常に古い考え方をとどめている言葉なわけです、ステートって言葉。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주 오래된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もともとはスタートゥスっていうラテン語から来ています。これは立っているとかって意味ですね。 이거는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 스타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だからそういうある状態がそこにある。で、国家というのは常に基本的にそこにあるものである。 그래서 즉 국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기 있는 상태, 거기에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ところが、そういう人をまとめ上げる規範とか伝統的価値っていうものが崩壊してしまったとき、国家を作るっていう発想が出てくる。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가치가 파괴되었을 때 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타난 것입니다. で、国家を作るのは、まあ、個人ですね。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것은 개인입니다. 個人ですね。個人。インディビデュアル。 국가를 만드는 것은 개인입니다. そうすると、このジョン・ロックはその個人が集まって国家を作るっていう哲学を作ったわけですよね。 그래서 존 로크는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만드는 철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その時に、ロックが個人と呼んでいるものは、もはや伝統的価値観とか社会的規範には、含まれていない個人なわけです。 그때 로크가 말한 그 개인이라고 한 것은 전통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 그 안에 있지 않은 개인을 말한 것입니다. つまり、中立的な存在です。 즉, 그 중립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だから、国家を作る個人を定義するものは、意識みたいな中立的なものじゃなきゃいけなかった。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개인을 정의하는 그런 단어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만 했습니다. なぜならば、もはや、社会的規範に、なんて言ったらいいのかな、社会的規範に包み込まれた個人というものを想定できないからですね。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적 규범에 규범 안에 있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でちなみにその17世紀っていうのは1648年の、ウェストファリア条約によっていわゆる近代国家が作られた時代であるんですね。 17세기는 1648년 발레스 조약에 의해서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때입니다. で、ジョン・ロックみたいな人の社会契約論というものが非常に大きな力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그 당시 존 로크의 사회 계약론 같은 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だから非常に簡単に言うと、まあ、落ち着いていった時代から、まあ、混乱する時代
もうむちゃくちゃになっちゃって、道徳的規範もなくなっちゃったから、中立的な個人が集まって、もはや、道徳的価値も前提としない中立的な個人が集まって国家を作るっていう発想が必要になっちゃった。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평온한 시대를 거쳐서 되게 혼란한 시대를 거쳐가면서 중립적인 개인이 모여서 만든 국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だからこの中立的な意識っていうのは完全に理論的に作られた仮想物なんですよ。 그래서 이 중립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笑っちゃうことに科学はそういうものをなんかまるで科学的に扱えるかのように現代研究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で、そうすると、まあ、今の皆さん、17世紀以前と17世紀以後っていうのが少し、変化が理解し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んですけれども、どうでしょうね。 여러분 17세기 전과 17세기 이후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つまりね、人間っていうのは、簡単に言うと、その善悪の認識なしで何かを意識するなんてことないんですよ。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선악을 인식을 하지 않고 어떤 거를 인식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で、だからこそ、社会的規範が強かった時代には、人間は自分の行為を意識すれば、必ず良心が働くはずだということを前提にもできていたわけ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규범이 아주 강했던 사회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행위를 의식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양심이 같이 딸려오게 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繰り返しますけど、良心が働くっていうのは悪いことしないって意味じゃないですね。悪いことするときも何かこれは悪いことだって分かってるとかっていう意味ですね。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양심이 작동을 한다 이런 말은 나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할 때도 나쁜 일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まあ、とにかく非常に大雑把な社会的な前提の話を今しています。 지금 현재로 대략적인 그 사회 전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つまり17世紀まではコンスキエンチャーとかカンシャンスって言葉しかなかったわけで、人間が何かを意識するということは、そこに何らかの善悪の判断が入ってくるということが前提とされる。 반복되는 설명인데요. 지금 17세기 이전에 양심과 의식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의식을 할 때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 선악에 대한 것이 항상 따라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それに対して17世紀以降は、善悪がとりあえずない状態の、善悪の判断が全くない状態の人間というものを理論的に想定するようになった。 17세기 이후에는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의 그런 인간을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そして僕らはその理論的想定に過ぎなかったこの意識っていうのをまるで存在するのが当たり前であるかのように今思っているわけです。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정된 이런 단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그냥 원래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で、ここまでいいですかね。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大丈夫ですかね。 大丈夫です。で、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게 낫네. 선생님, 少し休んだ方がいいですか? 5分とか休憩時間必要ですか? そうですね。じゃあちょっと一回5分くらい休憩しましょうか。 5분 정도만 휴식하고 이제 다시 하신다고요. ちょっと僕も頭整理してきます。 선생님도 좀 머리 정리하신다고요? 5분 정도만. 네네네네네. 그러면 7시 55분에 지금 오겠습니다. 네. 7時55分まで休憩します。じゃあ皆さんもちょっと頭を。
整理。 여러분들도 머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